남성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전립선 문제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전립선에 암이 발생하는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서 전립선암은 남성들에게 더욱 큰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남성의 전립선암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2022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남성암 중에서 전립선암이 발병률 및 사망률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병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식생활의 변화로 전립선암이 중요한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둘째 원인은 평균 수명의 증가입니다. 전립선암이 주로 발생하는 고령층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셋째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평소 검진을 많이 받음으로써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최근 가족 간의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경적인 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계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약 9% 정도에서 가족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면 일반인에 비해서 8배 정도 발생률이 높고요. 암 환자 형제가 있으면 3배, 일란성 쌍생아에서는 암이 있으면 4배 정도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에는 고령에 발생해서 진행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만 받는다면 5년 생존율은 90% 이상, 특히 암이 전립선 피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99%까지, 10년 생존율도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이 조금만 늦어져서 전립선을 벗어난다면 5년 생존율은 31% 정도로 일반 다른 암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골든타임입니다. 암 조직의 악성도가 높지 않고 암 표지자의 수치만 좋게 나타난다면 주의 깊은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립선을 벗어나지 않은 암은 수술 시 완치를 기대합니다. 네, 뼈 전이가 많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뼈 전이의 기전이 다른 암에서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뼈에 전이가 될 때는 전이된 뼈에는 위축성 변화가 주로 오는데요. 전립선 암에 의한 뼈 전이 시에는 뼈를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부풀어진 뼈에 의한 뼈맥의 압박으로 인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간혹 전이된 전립선 암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뼈의 통증으로 비뇨의학과가 아닌 정형외과 등을 먼저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다른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고 줄기가 약하고 배뇨 시에 통증을 동반하는 등의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을 시는 허리나 등, 골반에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쏟겨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병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증상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는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40세 이상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는 최근 검진 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PSA 검사가 있는데요. 50세 이상 매년 전립선암이 가족력이 있으면 좀 더 빨리 검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암은 특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반드시 직장 수지 검사와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검사에서 의심소견이 있으면 전립선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 세 가지 검사로 전립선암의 진단이 거의 이루어지고 확진을 위해서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검사로서는 암의 전이와 병기 결정을 위해서 CT나 MRI, 방사성 동연소, 골주사 사진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는 않는데요. PSA는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특이 단백질로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전립선암 이외에도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등 다른 전립선 질환이나 급성요폐나 전립선 마사지 등에서도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2.5 나노그램 이하로 보고 있는데요. 4에서 10 나노그램 퍼센트에서는 15% 정도, 10에서 20 나노그램 퍼센트에서는 30% 정도에서 암이 발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조기 발견과 예후 판정, 재발 유무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은 주로 진단 시의 병의 진행 상태와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조기 발견 시는 수술 등의 완치를 위한 치료법을, 진단이 늦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 보조적인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수술은 환자가 10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고 암세포가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완치를 위하는 방법으로 주로 선택하고요. 암이 전립선 피막을 조금 벗어났더라도 골반 림프절에 미세한 전이만 있고 환자의 상태가 양호해서 수술에 따른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하복부나 회음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했지만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함으로써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도 아주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술 술기 발전과 획기적인 수술 기계의 개발로 인해서 수술로 인한 환자의 육체적인 부담이나 합병증이 광일목할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어떤 것을 특별히 주의하라고 주문하진 않습니다. 수술 후 가장 많이 경험하는 합병증은 요실금과 성기능 장애인데요. 요실금은 전립선 직하부에 있는 요독 관략근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성기능 장애는 수술 시 골반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수술 환자의 90% 이상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 직후에 환자들을 당혹해 하는 요실금은 치골 미근 운동과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대개 3개월 이내에 80%, 1년 내에는 90% 이상이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발기부전도 조급해하지 말고 약 1, 2년간 약물을 사용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재발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전립선 특이 항원치 검사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냉동 치료, 항암 치료 등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 전립선암의 완치를 위한 치료법으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서는 고령에서 동반된 심혈관계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수술이 부적합한 경우나 진행된 전립선암에서 암의 용적을 줄이고 암에 의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데요. 치료기간은 대개 6에서 8주 정도이고 배뇨통이나 혈뇨, 직장 출혈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치료법은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 증식한다는 이론에 입각해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남성 호르몬의 주 생성 장기인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서 전이된 전립선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에 반응하지 않는 전립선암의 치료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수술에 무리가 있거나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냉동치료나 항암치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이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가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같이 존재할 수도 있고 증상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이 아무리 커져도 다른 장기로 전이를 가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태생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질환 모두에서 전립선이 커질 수 있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은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양적인 증가만 있는 반면에 전립선암은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주변 장기에 전이를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질환으로 커진 전립선만 해결하면 치료가 되는 질환인 반면에 전립선암은 일반적인 암에 준해서 검사나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가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 이때 나타나는 여러 배뇨 장애 증상들이 단순한 비대증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서 전립선 암의 진단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특이 항원치를 잘 살펴보면요, 단순한 비대증과 전립선 암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확실하다는 진단을 받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 예후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만 이루어진다면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이 전립선 내에만 국한되어 있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5년 생존율은 99% 정도로 아주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그렇지만 진단 시에 암이 전립선을 벗어났다면 5년 생존율은 31% 정도로 아주 예후가 불량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른 암에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특히 전립선 암에서는 조기 진단과 치료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동물성 지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정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립선에 좋다는 식품에는 아직 논란이 많은데요. 라이코펜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토마토가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그 외 대체로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서는 콩이나 비타민 E, 고섬유질이나 녹차, 견과류나 오메가3 지방산이나 셀레늄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붉은 고기나 튀긴 음식은 멀리하는 식습관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암은 우리에게 아무런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선별 검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50세 이상이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직장 수지 검사와 전립선 특이 항원치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고요.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매년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앞에서 언급된 전립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평소의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뚜렷한 관련성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계통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성 전립선염 등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모든 암의 원인이 되는 흡연은 반드시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질병의 예방에서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식단과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생활하는 것도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